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계기로 해서 친일 국방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자 여기에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 쓴 SNS 글에 그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식민 사관을 그대로 여당의 대표가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을 상당의 친일 본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일 합동군사훈련.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무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라고 말했던가요? 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두고 한 이 발언이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국민의힘은 패괴한 친일몰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대일 굴욕 외교, 극단적 친일 행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논거로 든 주장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무한말이 생각나요.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며 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고 전체 맥락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일각에서는 식민사관의 언어라는 지적을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그게 왜 식민사관이에요? 내가 일본에 우리 조선 국권 참탈을 갖다가 정당화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왜곡이고 호도예요.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설을 얘기해. 자, 그만. 그만. 왜? 할 얘기 없어. 어? 할 얘기 없는데 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입장 말씀 주시긴 했는데 요새 페이스북 메시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들 좀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겨냥했습니다. 좀 더 강력한 국가 보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방 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도 그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장성철 소장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양당 대표들이 정말 한가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날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 논쟁, 과거사 논쟁, 지금 그럴 때이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과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들은 그러한 역사 논쟁, 그리고 친일 논쟁 이런 것들을 그만두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한가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장성철 소장 얘기해 주셨고요. 두 분 다 저는 정치인의 자격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국민들이 갈등을 하더라도 그거를 공론회장으로 끌고 와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이래야 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지를 강화하거나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좀 생각을 달리 하셔라. 지금 그 자리는 자연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본령이 있는 법인격으로서 행동을 해야 할 자리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예. 예. 자, 원칙적으로 두 분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단 그 논쟁을 시작한 것은 민주당 쪽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이른바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틀리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고 그 글을 갖고 또 민주당이 식민사관을 드러냈다. 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친일 어떤 프레임,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거를 과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저도 느끼는데. 그러면 여당은 이것을 좀 알고 그래 이거 과한 거니까 좀 그건 과하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본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전 된다고 보는데 꼭 그거에 대해서 또 더 과한 이야기를 해요. 더 과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이게 양쪽에서 지금 뭐 줄을 서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좀 이성을 찾기를 바라야 되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친일 프레임도 잘못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또 한쪽 극단의 사례를 가져와서 식민사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진석 대표의 모습도 굉장히 안타깝고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진위가 뭡니까? 진위는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그냥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본인의 진위를 국민들이 다 공부해서 뒤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봐가지고 정진석 대표님 그 진위가 뭐셨습니까? 이래가지고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봐가지고 진위를 파악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내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그러나 내 진위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네들의 이야기 정도는 난 무시할 거야. 이렇게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SNS에 쓴 글을 보면 조선이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글을 썼고요. 어제 오후에도 또 글을 올려서 내가 오늘 아침, 어제 오후에 쓴 글입니다.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썼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다. 일본군이 동학농민혁명군 10만여 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서름을 맛본 것이다. 이런 얘기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또 썼어요. 민주당은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조부가 또 친일파였다. 이런 얘기까지 또 오늘 아침 회의에서 했더라고요.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야당 당대표도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죠.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이것은 무조건 정권이 하는 일이야, 여당이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동해에서 한미일 공동 잠수함 탐지 작전을 했어요. 그것이 극단적인 친일 안보입니까? 극단적인 친일 국방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참 나쁜 정치 전형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집권 세력, 여당을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서 자신들이 좀 이득을 보겠다라는 것. 그것은 참 안 좋은 거죠. 안보랑 국방 문제, 군사 문제까지 이런 식의 감정의 선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지지층들은 환호할 거예요. 야, 윤석열 정권 친일 정권이야. 그러면서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지층의 환호만 받을 뿐이고 중도층이나 무당층에는 버림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야당 정치인, 지도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정진석 위원장의 저 페이스북 글을 2번, 3번 읽어봤고 네. 과거에 식민사관에 대해서도 좀 공부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쓴 글은요, 식민사관이에요. 식민주의 사관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내용들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럼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조선은 일본에 병합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뭐 이런 사관을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당시 조선은 무능했고 부패했고 혼란스러웠으니까 스스로 나라를 자립시킬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이 와가지고 근대화를 시켰다. 이거 식민사관 아니겠습니까? 그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둥, 가소롭다고 하는 둥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발 좀 부탁하고 싶은데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화 좀 내지 마세요. 화날 사람들은 저희 국민들입니다. 지금 안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도 얼마나 높이 뛰고 민생, 서민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해서 국민들 화나게 하셔놓고 왜 본인이 화를 냅니까? 이거는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장성철 소장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SNS에 쓴 글 식민사관이 맞다. 민주당의 지적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뭐 그게 오해든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오해될 수밖에 없고, 또 좀 약간 성향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식민사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그러면 일본이 없었으면 지금의 어떤 발전이나 뭐 이런 거를 누릴 수가 없다, 발전시킬 수 없다면 지금 왜 발전하고 있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뭐 다 가르침 받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뭐 거기에 의해서 뭐 이렇게 깨우쳐지고 이러지도 않는데, 지금 뭐 K-팝이니 뭐 K-컬처니 세계적으로 다 잘하고 있고 자기 발전을 다 해나가고 있는데 저런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예. 과거지만 과거의 일을 자신이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발전적인 어떤 프레임 안에 넣어가지고 자기 반성적으로 해야지. 한 일이 다 있는데 이 한과 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일본 편을 드는 걸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부분을 떼어내고 우리 나라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우리 과거에 이런 부분은 조심했어야 됐어.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걸 우리가 하지 마. 해가지고 우리끼리 일본이 없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대적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오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야당 대표하고 어쨌든 친일 어떤 프레임, 어떤 논쟁이 있는 속에서 저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정말 정무적 감각도 떨어지고 국민 정서에 대한 감수성도 굉장히 떨어지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간단하게 저거는 제가 그렇게 불편하게 국민 중에 불편한 다수의 국민이 불편한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다면 그거는 제가 경솔했던 것 같다.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하겠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글에 대해서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글이 나왔었죠. 유승민 전 의원, 어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 이건 지금 여당 내부의 상황이고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물음표. 이게 우리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 맞는가?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했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다라고 비판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하늘에 인공기 펄럭거려도 좋단 말인가. 성일종 의원, 위기에 몰리니 민주당이 또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 자,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 내부에서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글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뭐 이러한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친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다시 한번 가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친일몰이를 한 게 맞죠. 어떻게 그렇게 군사훈련 하나 갖고 그렇게 친일 군사 동맹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고 이미지를 형상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야당 당대표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런 식민사관 논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이렇게 옹호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나쁜 게 물타기거든요. 그러니까 우길기 얘기를 하니까 인공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소속 의원들이 할 얘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기에 몰리니 민주당이 또 친일몰이한다? 친일몰이한다라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정말 위험해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 생각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내서 상황을 좀 브리핑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그냥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하나의 갈등의 소재로 좀 이용하지 마시고 협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부적절한 언행과 지속적인 친일몰이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중지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여유 있게 받아치는 것도 집권 세력이 할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제발 공유하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 오고 가는 공방, 그 논란이 친일이냐,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김정은의 뭐 나팔수냐 대변인이냐 이렇게 이른바 쟁점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친일 프레임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안보 프레임.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단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거죠. 네. 안보는 뭐 우리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도 정쟁의 한 측면, 전략의 한 측면으로 지금 뭐 받아들여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이야기가 친일사관,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글을 또 전문을 인용해서 SNS에 올렸더군요. 만해 한용운 선생은 강원도 이제 백담사에 거기서 오랫동안 또 있었고,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바로 그분이죠. 만고를 돌아보건대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아니하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어느 개인이 자모 스스로를 멸시함 자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모멸을 받았는가? 쭉 내려가면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정복국은 다시 나게 되는 것이다. 자기를 약하게 한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며 자기를 불행케 한 것은 사회나 천지나 시대가 아니라 자기다. 자기의 불행도 자기의 행복도 타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옳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련하기도 하지만 가증스럽기가 더할 수 없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1936년 글 반성이라는 글을 또 올렸어요. 자, 만해 한용운 선생도 이렇게 일제 국권 찬탈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만해 한용운 선생도 이렇게 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그 당시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종의 반박, 항변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 본인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자멸하고 자모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반성이에요, 반성. 나를 반성하는 거지 남이 한 행동을 가지고 정당화시켜주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다. 그러지 말자라는 이게 반성인 거지. 그 과거에 그런 걸 있다고 해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문제는요. 굉장히 결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 일본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럼 발전하지 못했을까? 그걸 누가 알아요. 네? 근데 그걸 결론 짓고 있잖아요, 지금. 네? 못했을 거다. 그리고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한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 어떤 발언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멈추시면 되거든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렇게 외교 안보적인 거를 가지고 야당의 어떤 과도한 공격을 대응하는 방식이 그 어떤 함정에 덫에 걸리고 오히려 그 이슈에 딸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당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른바 친일 논쟁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그 당시에 조국 수석인가요? 죽창가라고 하는 글을 또 죽창가가 생각이 난다 이런 글을 또 SNS에 올리기도 했었지요.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 죽창가라고 하는 노래를 올린 그 조국 전 수석의 글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자, 3년 전에도 이 당시에 이른바 친일 논쟁이 계속됐었죠. 여전히 당시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그 당시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이었죠, 전신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구한말의 쇄국 정책을 구사한다며 오히려 또 당시의 정부 여당을 비판했었는데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러한 비상시국에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일본 정부를 견제할 생각은 아니하고 친일적인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91일째입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결의안으로 규탄하고 추경안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반일 감정 선동하고 국민 편가르고 야당 공격에만 바빴지 무슨 해결책을 내놓았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나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잘못된 경제 보복 조치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지금 이 정권의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의 쇄국 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치는 현재의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배웠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의 관점에서 복귀하고 상대를 평가하고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 3년 전에 저 논쟁을 보면서 어쨌든 친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시 그 직후에 있었던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민주당은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런 식으로 치르겠다라는 내부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친일 논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보수파 정당을 공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계열의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을 종북, 색깔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3년 전 저 화면을 보니까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저러한 공방들이 계속 반복되고 정치권은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자괴감이 좀 들고요. 정진석 위원장의 지금 생각과 논리를 좀 인식과 생각, 논리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예요. 저것은. 그러니까 국가가 자멸하지 않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이런 논리라면요. 현재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피해국이 아니라 자멸국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스스로 잘못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거고 러시아의 침공은 합당화, 정당화된다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이 티벳을 침공했죠. 티벳이 약소국가고 약하니까 중국이 침공을 했어요. 그럼 그게 티벳 잘못이에요? 연쇄살인마가 많은 피해자들을 사망케 했습니다. 그러면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데이트 폭력으로 여성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성 잘못이에요? 저런 가해자의 논리를 갖고 지금 현재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면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가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말을 해서 상당히 공경에 처했었는데 본인의 잘못된 SNS상의 글로 인해서 상황을 역전시켜줬다. 그것만 해도 정진석 위원장은 큰 잘못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꾸 새롭게 더 강한 다른 사람의 논리까지 합쳐서 자기 주장을 합당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구속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좀 후퇴하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장성철 소장의 또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친일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아픈 과거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피해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가해자인 일본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죄. 그렇죠.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이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물론 일본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 동북아의 지도적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 자신들을 깎아내리게 되는 그런 지금 결과를 맞이하는 게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쿨하지 못한 태도. 그 지도자로서 그 지도 국가로서 존경받을 수 없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굉장히 좀 약간 선동적이라는 측면에서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나쁜 정치라는 거 저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부분을 국민의힘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순적이네요.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과한 언행에 대해서 방송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친일 논란으로 가는 순간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적하기보다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시만요. 한미일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저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에게 좀 카톡으로 질문을 해봤는데 과거에도 이런 훈련이 있었느냐, 뭐 지금까지 몇 차례인가, 이번에만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현재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동해 근처에서 한미일 훈련을 한 적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같은 한미일 동해 대잠수함 훈련은 처음이다. 그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이 훈련이 진행된 지역이 독도에서 185km 떨어진 해역이고 거리로만 따지면은 일본 영해에 더 가까운 공해상이었다.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독도와 일본의 중간에 있는 공해고 일본에 더 가깝고 일본하고는 약 120km 정도 거리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미일 연합훈련이 처음은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에도 저 남부지방에서 남해 쪽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된 적이 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이 문제는 이제 정리하려고요. 예. 저희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미국이 있다는 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미국의 이해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나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러려는 어떤 그 미국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 어쨌든 동맹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했던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네, 거기까지만 듣죠. 예. 그리고 장서철 소장 아까 뭐 말씀하시려는 게 있었는데. 아니, 이건 논지와 좀 벗어난 건데 제가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며칠 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자극적인 그러한 감정적인 발언들을 해서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 좋은 기회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야당 패널들이 별로 말씀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오히려 수세에 물리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역전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네. 자, 이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일 공방, 이건 우리가 언제든 이 논란이 제기가 되면은 여러분도 아마 심각하게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우리 역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현대사와 여러분을 30년 전으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1991년 지난해는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계략의 분단 이후 가장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석 달 만에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룡의 새 시대를 열기를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두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30년 전 남북 관계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의미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강조하는 장면 여러분이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번에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제 파기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또 다른 논쟁거리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핵실험하면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54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불구대천의 원수와 손을... 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2019년 당시 상황이 나가는데요. 이건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방송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잠깐 나간 것이어서 저희가 방송을 끊었고요. 자, 오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이 이야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한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핵실험 시에 그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된다고. 이미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됐죠.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론이랑도 좀 관련성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바로 그것을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뭐 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문자 그대로 91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자. 왜? 북한은 이미 핵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됐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 공동선언은 이미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공동선언을 파기하자라고 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전술핵, 우리 땅에도 있었던 이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 공부 좀 해라라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을 본인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거는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정책적 목표예요.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포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북한을 굴복시켜서 무너뜨려가지고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봉쇄와 압박을 통해서 뭐 무너뜨리는 정책이 그동안 그 하나의 정책으로만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다 포용 정책과 함께 간 거예요. 저는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게 핵 보유국으로 그럼 우리가 북한을 인정해 주자는 얘기입니까? 저 얘기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순간 북한의 국제적 지위나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전술과 전략이. 근데 좀 공부가 안 돼서 그냥 막 던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걸 버리고 전술 핵을 배치해서 강대강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상 유지 말고는 없어요. 네. 말고는. 지금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뭐랄까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고 발전을 시키고 스스로 좀 건강한 국가가 돼서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좀 더 민주화가 진전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하는데 저는 지금 저 말씀이 정말 집권당의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이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부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이런저런 토론회에서 또 질문을 받고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사실상 공론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공론화를 여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참 위험스러운 발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백악관에도 관련 질문이 오늘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한국의 문제는 한국에 물어봐라. 네. 일단 이렇게 피했어요. 그게 한국의 문제는 아니죠. 만약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자꾸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대표라는 자리는요, 저렇게 중요한 문제를 쉽게 화두로 던져서는 안 돼요. 저 얘기가 던져졌을 때 어떠한 파장이 있고 어떠한 스텝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여러 전문가들과 여권 내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해요. 만약에 저 얘기를 국방위원으로서 정진석 국방위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한다면 저거는 그냥 의원으로서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당대표라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는 자리에서 나오는 저러한 인식과 발언이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당대표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것을 만약에 탈퇴하고 우리가 어기게 되면요, 국제사회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본인의 아이디어와 본인의 신념이라고 불쑥 저렇게 내던지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 지도부로서는 자격이 없는 말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의 어떠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것은 여권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민주당과도 함께 논의해야 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먼저 미국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미군이 그러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겠다고 나서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관문,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이거는 우리 국가의 안보와 안위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투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술핵 재배치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어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과연 이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